일명 전문가라는 사람들과 조회수 많은 유튜버들이 밝히지 않은 전기전자 지식을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예예계로 채널, 여러분에게 유익한 채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이고 광고 건너뛰기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교류전기는 사인파라고 하는데, 그럼 전선 내부에서 전기가 정말로 사인파 형태로 흐르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에 사인파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220V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시내에 있는 공구상에 가면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220V짜리 조그만 발전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콘센트가 달려 있는데, 그 콘센트에 TV, 냉장고, 전등 따위를 연결하여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콘센트에 오실로스코프나 혹은 파형 측정기를 걸어서 전기의 파형을 측정해 보면 이런 사인파가 이 오실로스코프나 파형 측정기 화면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콘센트를 분해해서 이렇게 펼쳐보면 케이블 전선이 보입니다. 이 콘센트입니다. 이 케이블 전선의 피복을 벗겨내 보면 전선 세 가닥이 하나, 둘, 이렇게 세 가닥이 나오는데, 녹색 선은 안전을 위한 접지선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이 두 가닥에 220V가 걸리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 콘센트에 냉장고를 꽂았다고 하면 이 두 선을 통해서 전기가 흘러가서 냉장고가 전기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기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는 곧 전자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익히 여러분들이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닥 선 중에 하나를 좀 확대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피복입니다. 즉, 이 전선 두 가닥 중에 하나가, 옮겨서 크게 확대해서 그려보면 전선 피복이 쌓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선을 만져도 감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구리선이 들어있습니다. 이 구리선에서 전자가 흘러가서 전기가 형성되는 것이죠. 교류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은 전자가 이렇게 흘러가고, 한 번은 이렇게 흘러가고, 즉 왔다리 갔다리, 전자 흐름이 한 번은 이쪽으로 흘러갔다가 한 번은 이쪽으로 흘러갔다가 왔다리 갔다 하는 걸 교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자가 실제로 이 구리선 안에서 이렇게 사인파대로, 이렇게 사인파 형태로 이렇게 흘러가거나 또는 이렇게 흘러가거나 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전자의 흐름이 흘러가는 모양새가 이 사인파가 아니라, 자, 이 발전기를 켠 순간을 여기라고 합시다. 여기 0초, t는 시간, t는 0초, 여기 이 지점에서 발전기를 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 처음에 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전자의 흐르는 양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다면 이만큼의 양이 흘러가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또 이만큼의 양이 흘러가고, 또 어느 시간 흘러가면 이만큼의, 이때가 최대로 많이 양이 흘러가는 거죠. 전자의 흐름량이 이 시간에 최대로 많은 거죠. 또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양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고,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전자의 흐름이 전혀 없다가, 이거는 반대로, 전자가 반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 파란색 방향대로 반대로 흘러가면서 이 양은 똑같습니다. 또 서서히 이렇게 증가해가지고 서서히 증가합니다. 서서히 증가해서 또 정점에 다다랐다가 다시 또 감소해서 전자에 흘러가는 양이 제로가 됐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구리선 안에서 전자가 이렇게 사인파 모양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전자의 양은
이 양만큼 되는 것을 저기에다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그어놓고 그 중에다 선을 그어놓고 처음에 0초에서는 전자가 이만큼 제로만큼 흘렀네.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전자가 이만큼 흘렀네. 또 전자의 흐름 양이 전자가 이게 통과하는 그 전자의 총 양이 이만큼이네. 숫자로 찍어보니까 여가 만약에 뭐 1, 2, 여가 3 이렇게 됐을 때 전자에 흘러가는 이 종이 위에다가 숫자로 찍어보니까 찍어서 점들을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사인파가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사인파가. 이때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전자의 흐름이 실제 이런 게 아니라 물리량, 전자에 흘러가는 그 양을 점을 찍어서 그 실제 물리량을 찍어서 이렇게 표현해 보니까 수학적인 사인파가 되더라. 다시 말해서 제3의 언어인 수학이라는 것을 빌려와서 그 물리량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인파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해놨지만 실제로 전자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지가 뭘 알겠습니까? 방향이 한 번은 이쪽으로 흘러가라니까 이쪽으로 흘러가고 한 번은 파란색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파란색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인데 파란색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마이너스 지역이라고 그냥 우리가 인간들이 이렇게 편리하게 여기서 이렇게 놓은 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전기는 주파수가 60Hz입니다. 60Hz. 60Hz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여기서 여기까지가 파양이 한 개입니다. 한 개 파양. 이 파양이 1초에 60개라는 얘기입니다. 60개. 1초에 이 한 개 파양이 1초에 60개씩. 그러니 엄청 빠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까지는 몇 초겠습니까? 몇 초? 60분의 1초죠. 여기서까지는 60분의 2초. 30분의 1초죠. 30분의 1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리선 내에서 전자가 이렇게 사인파 형태로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의 사인파가 아니라 전자의 양, 흘러가는 양이 어느 순간에는 좀 흘러가는 양이 많았다가 어느 때는 좀 적었다가 또 좀 적어졌다가 어느 순간은 전자에 흘러가는 양이 제로가 됐다가 다시 또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조금씩 증가했다가 그 양을 이렇게 수학이라는 제3의 언어를 빌려와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실로스코프나 파형 측정기를 때 걸어놓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 발전기가 220V짜리 발전기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가정집에서도 220V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집의 벽면에 있는 콘센트에다가 오실로스코프나 파형 측정기를 이것처럼 걸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전압의 파형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인파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최대값이 311.127V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오실로스코프를 찍어보면 그 최대값이 311.127V가 나타나는 파형을 오실로스코프 화면상에 이렇게 파형을 그려줍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 이런 파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배웠습니다. 이런 파형을 이렇게 수학적 표현으로 또는 수학이라는 제3의 언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배웠습니다. 즉 이게 전압 파형이라고 한다면 전압 VT는 311.127 곱하기 사인 가로 열고 120파이 T 더하기 세타 볼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20파이에는 60Hz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0파이가 되는 겁니다. 파이는 3.14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4입니다. 그럼 세타는 뭐냐? 라고 하면 그것까지 또 설명하자면 배가 산으로 가는 꼴이 돼서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그까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손을 전기가 살아있는 곳에다가 손을 댔을 때, 대고서 여러분들이 놀래서 얼른 어머나 하고 손을 얼른 띄겠죠. 그 시간이 내가 볼 때는 0.5초 정도는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기가 살아있는 부에 손을 댔다가 놀래면서 떼는 그 시간 간격이 최소한 0.5초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시간 간격이 몇 초입니까? 30분의 1초죠. 30분의 1초. 30분의 1초. 여기서까지가 60분의 1초. 60분의 1초는 몇 초입니까? 0.016666 여기 쭉 나갑니다. 초입니다. 이 간격은 더 적겠죠? 30분의 1초니까 여기서 간격은.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전기가 살아있는 곳에다가 손을 댔다가 떼는 순간 여러분들은 220V에 감전되는 것이 아니라 311.127V에 감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그럼 220V는 어떻게 나왔느냐? 220V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이 파형을 이런 수학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값을 제곱합니다. 제곱. 곱하기 이 값 한 번 더 하는 거죠. 해가지고 적분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0에서부터 0초에서부터 0.01666초까지. 여기까지니까 t는 이 시간이니까 적분을 한 다음에 t분의 1로 t분의 1을 곱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기다 몇을 곱합니까? 60을 곱하는 거죠. 60, 이 적분한 값이다. 60을 곱하는 거죠. t분의 1. t분의 1은 60이니까 t가 60분의 1이니까 거기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계산해보면 루트 2분의 311.1171이 나오고 이놈 값은 220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최대값을 위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어떤 파형이 됐든 간에 최대값을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걸 시료값이라고 합니다. 시료값. 이렇게 해서 구한 걸 시료값. 일본에서는 110V를 사용합니다. 일본이 주파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 주파수가 60Hz다라고 가정했을 때 60Hz라고 하면 위에는 최대값을 표시하니까 최대값이니까 그래서 110V는 시료값을 얘기하니까 110V는 루트 2분의 얼마가 되겠죠? 그럼 그 얼마는 얼마냐? 110 곱하기 루트 2는 155.56V. 다시 말해서 일본의 전압의 여기 최대점은 155.56V가 되는 겁니다. 155.56V. 그놈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VT는 155.56 곱하기 사인 120파이 T 더하기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의 주파수는 50Hz인 건 알고 있는데 그냥 60Hz라고 합시다. 계산을 편하게 위해서 60Hz. 그 다음에 여기 흘러가는 곳에 전류를 우리가 일반 그냥 테스터기 시내에서 공부상가가 쉽게 구할 수 있는 테스터기로 재었다고 합시다. 측정했다고 합시다. 근데 측정해보니까 10A가 그 테스터기 화면에 떴다고 합시다. 그런 테스터기는 전압값을 측정하든 뭐 전류값을 측정하든 시료값으로 그 테스터기 화면에다가 시료값으로 표시해 줍니다. 오실로스코프 등은 여기다 걸면 이런 파형을 보여주지만 테스트기를 여기다 콘센트에다가 찍어보면 그 화면에 220V를 찍어줍니다. 전류값은 시료값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10A가 걸리고 있다 하면은 그 테스트기 화면에 10A를 표시해 주는데 그게 시료값이기 때문에 10A는 루트 2분의 최대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최대치. 그 전류의 최대치는 얼마냐? 10 곱하기 루트 2는 14.14A. 따라서 이런 방식을 빌었으면 이때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는 어떻게 표현된다? 전류 IT는 14.14 곱하기 사인 120파이 T 더하기 세타 암페어가 흘러간다 이겁니다.
전기에너지 와트. 와트는 어떻게 구합니까? 전압 곱하기 전류로 해서 구합니다. 전압 곱하기 전류. 그래서 이 값에다가 이 식에다가 이 식을 곱하여서 나온 그 전력값하고 시록값 220 곱하기 10A 헝값하고 내가 살펴보니까 값이 똑같더라. 물론 이거 할 때는 평균치를 구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또 평균치라는 단어를 꺼내서 여러분들 복잡하게 해지는데 어쨌거나 이 뭐 평균치를 구해야 이게 이 값이 되는 건데 어쨌거나 평균치를 설명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파형의 전압하고 전류값을 해서 곱해서 나온 값이나 220 곱하기 10 하는 거나 똑같은 와트 수가 나오더라. 와트 값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일본에 출장을 가야 돼서 우리나라는 220V를 쓰고 일본은 110V를 쓰기 때문에 일본에 출장을 가야 돼서 충전기 하나를 휴대폰 노트북 충전기 하나를 사야 되겠는데 그동안 220V짜리만 썼으니까 110V짜리가 필요해서 충전기 하나를 사야 되겠는데 야 저희 구로공구상가에 가서 전압 V는 155.56 곱하기 사인 120파이T 더하기 세타에 맞는 충전기 하나 사야 되겠는데 있을려나 모르겠다. 그럼 전화를 할까 합니까? 구로상가 하는 가게에다가 여보세요 하면서 거기 VT는 155.56 곱하기 사인 120파이T 더하기 세타 볼트 되는 충전기 있습니까? 매번 이렇게 어떻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거기 110V짜리 충전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편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는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전기 자재를 살 때 구매할 때 품위를 올리지 않습니까? 상사분한테 품위를 올리는데 어떤 전기 자재 살 때 매번 그 서류에다가 품위서에다가 이걸 기록하고 뭐 이런 걸 기록해서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이러이러한 자재를 구매해야 됩니다 하고 품위서를 올리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그냥 220V 10A니까 이래서 이러이러한 자재를 사야 되겠습니다 라고 품위를 올리는 게 편하겠습니까? 220V 10A를 사용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겁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심고심 해보니까 이런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시록값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이렇게 곱해서 평균치에서 구한 값이나 이렇게 직접 곱하기 한 값이나 와트가 똑같이 나오더라. 이 시록값 가지고 사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과학자들이. 그리고 이제 산업 현장이나 가정집의 전기는 다 이런 사인파 형태이지만 실험실 같은 데서 이런 전압파형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런 전압파형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때도 이런 파형을 어떤 이런 수식이 있겠죠. 이 수식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그때 나온 시력값이 똑같이 이렇게 여기 똑같이 이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이것도 그러고 이런 파형도 그러고. 이해되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한테 유익한 방송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한 방송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광고는 건너뛰기 하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